자, 지금 원핸드 짐벌 크레인 M의 소니 알파 6300 그리고 160 PZ로 저를 야외에서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렇게 흔들림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지금 촬영하시는 분도 굉장히 가볍게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장비는 바로 짐벌이에요.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지윤테크, 그러니까 유쾌한 생각이 공식 대한민국 총판을 하고 있는 지윤테크의 0.9kg의 원핸드 짐벌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짐벌을 제가 구매하고 또 사용해 왔지만 현재는 원핸드 짐벌 크레인을 가장 애용하고 있어요. 현재 제가 촬영하고 있는 뷰티 메이크업 영상 그리고 뮤직비디오는 대부분 원핸드 짐벌 크레인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삼성 NX1으로 촬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핸드 짐벌 크레인 같이 0.9kg의 매우 작고 가볍고 콤팩트한 짐벌이 있지만 더욱더 작고 가벼우며 고성능인 짐벌은 없냐,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 분들이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또는 여행 블로거, 여행 유튜버, 그리고 자녀분들을 촬영해주고 싶은 정말 작고 가볍게 그러면서도 흔들림이 없는 영상으로 자녀분들을 촬영해주고 싶은 부모님들, 그리고 굳이 나는 오디 마크4나 마크3의 2470이나 또는 제가 사용하는 삼성 NX1의 1650 S렌즈 같은 조금은 크고 무거운 카메라를 장착하지 않고 작고 콤팩트한 미러리스 카메라나 고프로, 스마트폰, 소니 액션캠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더욱더 작고 가벼우면서 고성능인 짐벌은 없냐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짐벌이 바로 원핸드 짐벌 크레인 M입니다. 자, 우선 제가 제품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짐벌이 원핸드 짐벌 크레인입니다. 크레인 M이죠.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작고 콤팩트한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크레인 M 같은 경우는 기존의 크레인보다 무게가 200g 가까이 더욱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외형도 더 작아졌죠. 휴대성이 더욱더 뛰어나진 겁니다. 지금 보시면 크레인 M에 소니 알파 6300 그리고 1650 PZ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제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케이블이 있죠.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그러니까 멀티 단자가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전동 줌과 녹화 해제 그리고 사진 촬영이 가능한 그런 전용 액세서리입니다. 우선 원핸드 짐벌 크레인 M 같은 경우는 제가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지윤테크에서 샘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먼저 간단한 개봉기 정도를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계속 이 크레인 M을 테스트해 봤는데, 크레인 M은 기본적으로 무게를 늘리지 않고 고프로 5, 고프로 4, 그리고 소니 액션캠, 스마트폰이 다이렉트로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컴팩트한 알파 6300이나 그리고 파나소닉 GX85라던가 그리고 NX500 그리고 최대 GH4의 1235 그리고 알파7의 2870 정도까지가 장착이 되는 그런 원핸드 짐벌이에요. 그리고 약간은 변칙적이지만 삼성 NX1도 1650 그리고 1224 렌즈 정도는 장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소니 알파 6300의 녹화를 눌러 보겠습니다. 녹화는 크레인에서.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소니 알파 6300의 화면입니다. 제가 촬영하는 유쾌한 생각 스튜디오가 보이시죠? 자, 그리고 녹화 해제. 네, 이렇게 녹화 해제, 그리고 사진 촬영, 그리고 렌즈에 따라서는 매우 부드러운 전동 줌이
크레인과 크레인 M 자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크레인 M의 더욱더 자세한 개봉기와 그리고 조리법 그리고 장비를 설치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크레인 M의 자세한 개봉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 케이스가 크레인 M의 케이스고 여기에 있는 케이스가 기존의 크레인의 케이스입니다. 보시다시피 크레인 M의 케이스가 훨씬 더 작고 콤팩트해진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기존의 크레인도 굉장히 작고 가볍고 고성능인 짐벌이었고 이렇게 작은 하드 케이스에 담겨 있었지만 크레인 M은 더욱더 작아졌기 때문에 케이스 자체도 정말 작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조그만한 이런 작은 케이스에 GH4의 1235 그리고 알파 7 시리즈까지 장착이 되는 짐벌이 들어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선 크레인은 잠깐 옆으로 치우겠습니다. 자, 크레인 M의 내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것이 기존 크레인이 아닌 크레인 M의 내부입니다. 우선 이 안에 들어있는 좀 많은 제가 상품 설명은 좀 잠깐 제외를 했어요. 크레인 M 같은 경우는 유쾌한 생각에서 공식 출시를 예정하고 있고 현재 예약 판매를 하고 있죠. 모든 내부 매뉴얼들이 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국 공식 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크레인 M의 본체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홀더 겸 핸들, 배터리 충전기, 자, 그리고 배터리 충전 케이블, 그리고 바로 이것이 크레인 M의 배터리입니다. 자, 기존의 크레인 같은 경우는 18650 배터리를 2개 사용했어요. 그런데 크레인 M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26500이라고 하는 새로운 규격의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배터리가 바뀌었는데 배터리 타임은 얼마나 되냐? 자, 기존의 크레인은 18650 배터리로 최대 6시간 정도의 운용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크레인 M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26500 배터리로 12시간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12시간 정도 운영이 되더라고요. 크레인 M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국내에선 최초로 지윤테크에서 미지 제품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충전을 한 적이 2번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배터리는 오래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크레인 M을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조립이랄 건 없죠? 간단하죠? 배터리를 넣고 그리고 이 부분을 잠그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메라를 장착하는 나사가 들어 있습니다. 자, 가방은 잠깐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크레인 M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세부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장착하는 건 제가 가장 애용하는 맨프로토 709B 미니 트라이포드입니다. 크레인도 마찬가지지만 크레인 M도 하단에 4분의 1인치 나사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트라이포드에 장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미니 트라이포드를 장착해서 휴대할 때 매우 간편하게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그리고 제품을 거꾸로 뒤집어서 지부암이나 지미집에 장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크레인 자체를. 자, 저 같은 경우는 원핸드 짐벌 크레인 그리고 크레인 M에는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맨프로토 709B를 사용합니다.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가장 튼튼한, 그리고 마치 디자인이 꼭 하나와 같은, 일체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맨프로토 709B를 사용하고 있고, 또 유쾌한 생각 매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저렴한 미니 트라이포드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트라이포드도 보여드리면서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레인 M입니다. 무게는 0.9kg이고요. 그리고 크레인보다 대략 한 30% 정도 작아졌어요. 우선은 지금 보시면은 크레인과 작아진 것 외에는 어떻게 보면 큰 차이점을 느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하단이에요. 기존의 크레인은 카메라를 장착하는 홀이 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크레인 M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장착하는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체에 이렇게 플레이트가 앞뒤로 틸트축을 맞추는 부분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구멍에 요 나사로 카메라를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자,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좋은 건 좋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기존의 크레인에 카메라 장착하는 방식이 더 편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비홀더처럼 좀 바뀌었어요. 크레인을 구매하신 몇몇 분들은 크레인이 너무나도 좋지만 약간은 비홀더와 같은 카메라 거치를 하는 방식이 좋았다. EC1이죠.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크레인 M은 조금 더 정교하게 카메라를 장착하는 플레이트가 바뀌긴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좀 더 자유롭게 편하게 장착할 수 있는 크레인이 더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만족하는 부분인데, 자, 크레인 같은 경우는 틸트축, 롤축, 그리고 패닝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그리고 양옆으로 조절하면서 무게중심을 맞추는데, 지금 크레인 M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네, 걸리는 이렇게 부분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내가 정교하게 카메라 세팅을 0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씩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걸림쇠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내가 카메라를 장착할 수가 있게 변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패닝 축에도 매우 정교하게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게끔 변했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보시면 컨트롤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전원 버튼이 기존의 크레인은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엄지손가락으로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게끔 옆으로 움직이지 않고 바뀌었고, 그 다음에 크레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레버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전동 줌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 앞에 바뀌었습니다. 또한 모드 버튼이 아예 생겼죠. 크레인 같은 경우는 모드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조이스틱과 모드가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모드 버튼이 별도로 마련되었고, 그리고 조이스틱이 마치 오스모 모바일처럼 바뀌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오스모 모바일 같은 이 부분보다 Z1 스무스 2나 C2 그리고 크레인 같은 조이스틱이 전 좀 편했어요.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글쎄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는 많은 부분이 기존의 크레인과 흡사합니다. 그게 가장 매력적인 거죠. 더 저렴하고 작고 가벼워졌지만 기존의 모든 면이 크레인과 거의 동등하다는 것. 그 부분이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가 크레인 M의 외형이고, 제가 그러면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Z1 스무스 2, 크레인 M, 그리고 크레인이 있습니다. 이 사이즈의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있는 Z1 스무스2 같은 경우도 지윤테크 공식 총판인 유쾌한 생각에서 크레인 M과 같이 조만간 공식 출시를 할 예정이고 11월 15일 정도에 공식 런칭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크레인 M과 크레인 Z1 스무스2 사이즈의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잠깐 여기에 있는 크레인과 크레인 Z1 스무스2는 잠깐 옆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자, 크레인 M인데 크레인 M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그리고 고프로 5, 소니 액션캠 등이 다이렉트로 장착이 됩니다. 무게를 늘리지 않아도 다이렉트로 장착이 가능하고 바로 운용할 수가 있어요. 기존의 크레인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고프로 5나 고프로 4 그리고 소니 액션캠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무게를 증가시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크레인 M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 없이 스마트폰, 고프로 5, 고프로 4 그리고 소니 액션캠과 같은 소형 영상 촬영 디바이스가 다이렉트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해 본 결과 삼성 NX500 그리고 알파 6300 그리고 곧 출시할 6500 최대 파나소닉 GH4의 12 이사 그리고 알파 7의 적절한 단렌즈 또는 2870 정도가 크레인 M에 장착이 되었습니다. 물론 앞서 말했다시피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삼성 NX1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삼성 NX1 다음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소니 알파 6300을 크레인 M에 장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하단에 카메라를 장착을 해줍니다. 크레인 M 같은 경우도 기존의 크레인과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세팅이 쉬워요. 많은 분들이 짐벌, 특히 원핸드 짐벌을 고려하시면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세팅이 쉽냐? 세팅이 쉽다는 건 그리고 쉬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모터 파워입니다. 짐벌의 모터 파워가 너무 약하고 그리고 무게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매우 정교한 정말 머리카락 한 올이 올라가도 틀어지지 않을 만큼의 완벽한 세팅을 해야 무게 중심이 잡혀요. 하지만 적절한 모터 파워로 인해서 세팅에 내가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충분한 스테빌라이저 기능을 구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크레인과 동일하게 틸트 축입니다. 첫 번째 틸트 축을 풀어주고 카메라가 하늘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약간 아래로 내려와 있죠? 살짝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된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조금만 내려도 되겠습니다. 한 칸만 내리겠습니다. 바로 이게 좋은 거죠. 이런 걸림쇠가 있다는 게. 네, 딱 됐네요. 조여주세요. 이게 첫 번째 세팅입니다. 자, 두 번째 세팅은 바로 여기에 있는 노브를 풀어서 카메라가 정면을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카메라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 않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를 풀어서 카메라를 앞으로 옮겨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기존에 크레인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정면을 보고 있죠? 그러면 세팅이 끝난 겁니다. 틸트 축 세팅이 끝났고 조여주세요. 그 다음에는 롤축입니다. 기존의 원핸드 짐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질적인 부분이었죠. 롤축의 틀어짐. 자, 지금 보시면 이 알파 6300의 왼쪽이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축을 오른쪽으로 움직여 주겠습니다. 자, 너무 움직였죠? 그럼 그 사이란 소리입니다. 네. 롤축도 세팅이 끝났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바로 패닝축입니다. 패닝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짐벌이 일자로 놓았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모터 축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너무 아래로 내려가 있죠? 그러면은 이 모터 축을 앞으로 옮겨줍니다. 워낙에 알파 6300은 가벼운 카메라다 보니까
조금만 뒤로 가면 되겠네요. 네, 세팅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전원을 넣기 전에 제가 바로 여기 있는 소니 컨트롤 케이블을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소니 컨트롤 케이블 같은 경우는 멀티 단자가 있는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나 캠코더에 운용이 가능합니다. 자, 케이블을 장착을 했고 전원을 먼저 켜겠습니다. 크레인 M 전원을 켜고, 네, 그리고 소니 카메라의 전원을 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안 그러면 이 케이블이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원핸드 짐벌 크레인 M에 소니 알파 6300 그리고 1650 PZ를 장착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케이블이 있어도 그렇게 촬영하는데 불편하진 않아요. 걸리는 거는 딱히 없죠. 물론 이렇게 로우 앵글로 할 때는 이 부분이 좀 걸리긴 하겠죠. 자, 지금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매우 부드러워요. 그리고 작고 알파 6300 같은 카메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크레인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움직임을 발휘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틸트 그리고 모드 버튼을 눌러서 패닝이 다 가능하고요.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레인과 크레인 M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무선 원격 촬영이 다 가능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가 우선 소니 알파 6300을 장착한 상태에서의 크레인 M의 운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롤축도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롤축을 좀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알파 6300은 이 케이블을 통해서 녹화. 네,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소니 알파 6300의 화면이죠. 네, 아주 부드럽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굉장히 가벼워요. 글쎄요,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 짐벌도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기존의 로닌이나 로닌 M이나 또는 다른 투핸드 짐벌을 사용하다가 0.9kg의 크레인만 사용해도 너무 가벼운데 0.7kg의 크레인 M은 정말 더더욱 가볍죠. 네. 자, 지금 이렇게 알파 6300으로 영상을 촬영해 보고 있습니다. 녹화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네, 녹화 해제. 크레인 M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번에 리뷰를 하겠지만 알파 6300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소니의 RX100과 같은 하이엔드 카메라도 정말 모든 기능을 다 연출할 수 있고 또 전동 줌 렌즈가 장착되어 있죠. 매우 부드러운 전동 줌이 지원이 됩니다. 네. 자, 우선은 여기까지가 크레인 M의 기본적인 리뷰예요. 크레인과 마찬가지로 크레인 M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개봉기와 단순하게 장착한 모습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카메라, 그러니까 GH4의 1235, 그다음에 7, 14, 3500과 같은 렌즈의 테스트, 그리고 삼성 NX1을 어떻게 장착을 하는지, 그리고 알파 7 시리즈가 또 어떤 렌즈와 어디까지 장착이 가능한지에 대한 리뷰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크레인 M의 디테일한 개봉기와 그리고 사용법. 자, 다음 리뷰를 예고를 해드릴게요. 다음 리뷰는 이 크레인 M의 파나소닉 GH4 그리고 7, 14, 1235, 3500 렌즈를 장착해서 어느 정도 운용이 가능한지를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레인의 OD 마크 4가 올라가냐 물어보세요. 물론 올라갑니다. 그리고 2470 렌즈도 장착이 돼요. 하지만 장착이 되는 것과 100% 성능이 발휘되는 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GH5를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크레인 M과 파나소닉 GH4를 활용해서 가장 널리 쓰이는 줌 렌즈인 7, 14, 12, 35, 35, 100을 장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연출되는지 다음번 리뷰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세요. 하세요. 했어요.